장군님, 적군이 몰려옵니다. 승리할 비책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책은 가리하나 바로 흔적 책방에 있느니라. 전하를 얻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라. 60대 시어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 호된 시집살이를 겪었던 분이었고 그래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를 얻으면 절대 시집살이 시키지 않겠다고, 딸처럼 대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잘해줬습니다. 명절에도 편하게 쉬라고 했고 힘든 일은 직접 했으며 손주가 과일을 원하면 시어머니가 직접 깎아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준비할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왔고 모든 게 끝날 무렵에야 나타났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지만 손주가 뭔가 필요하면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시어머니가 모든 걸 챙겨야 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며느리에게는 상을 닦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상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남편을 쿡쿡 찌르더니 남편이 상까지 닦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와 싸우기 싫었고 강제로 일 시키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통보했습니다. 명절에 안 와도 된다고 그냥 여행이나 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명절마다 꼭 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명절에는 와야 한다며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역제안을 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자기가 다 해놓을 테니 시어머니가 올라오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생선하고 산적은 구워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음식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이 바로 그 두 가지였습니다. 나머지는 사면 되는 것들이었지만 생선과 산적만큼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제일 힘든 일만 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모두 준비해서 서울까지 올라갔습니다. 터미널에 며느리가 나와 있었고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누를 때 몸으로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혹시나 보고 외울까봐 잠깐 눈을 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키패드를 몸으로 완전히 가린 채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외울 생각도 없었고 외울 필요도 없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마치 도둑을 대하듯 했습니다. 그해 2월 설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친척들이 모였고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시무룩한 얼굴로 돌아다녔습니다. 주방에서 아들과 함께 전을 부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름이 튄다며 큰 소리로 화를 냈고 아들에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면박을 줬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두 있는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모두 그 장면을 목격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향해 아빠를 닮지 말라고, 아빠는 똥멍청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 앞에서, 집안 어른들 앞에서 남편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낮추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사 음식 준비를 마치고 가족들이 즐겁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밖에 나갔다 오더니 맥주와 소주를 잔뜩 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스트레스 풀려고 사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적당히 마시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안주도 없이 소주 한 병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친척들을 향해 서운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기 집에는 못 가고 여기 있어야 하냐고. 제사 지내서 조상 덕 보는 사람들은 다 명절 때 해외여행 간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시부모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낼 거라고 모두가 듣는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신우이가 폭발했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다고, 명절 때 무슨 고생을 하냐고, 엄마가 전 구워오면 앉아서 먹기만 하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가 대꾸했습니다. 저는 안 먹는다고, 그리고 출가 외인이 왜 여기 와 있냐고, 빨리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신우이가 되받았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아파트 사줬는데 집 비밀번호도 안 알려준다며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가 프라이버시라고 소리쳤고 말싸움이 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신우이를 때리려고 손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하지만 만취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리지 말라며 시어머니 손까지 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데리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고 그 자리에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다음 날 명절 제사는 아들 없이 조용히 지냈습니다. 3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 만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풀이 죽은 목소리로 당시 일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했고 당일 술 마시고 난동 피운 것을 목격한 친척들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 손을 뿌리친 것, 남편을 모욕한 것, 손주 앞에서 아빠를 욕한 것 모두 기록했습니다. 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명절에는 오지 말라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만약 또 나타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며 설득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면 저렇게 해도 되냐며 더 이상 못 참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명절에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오지 말라고, 오면 경찰 부르겠다고, 변호사 통해서 접근금지 신청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과 함께 조용히 제사를 지냈고 오랜만에 편안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 이후로 계속 불만을 쏟아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혼자 오라고, 손주도 데리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왔고 오랜만에 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됐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자기가 아내를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대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주가 과일 먹고 싶다고 말했고 아들이 직접 깎아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하게 쉬었습니다. 제사 준비는 아들과 딸이 함께 했고 제사가 끝나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시끄럽고 불편했던 예전 명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짜 편안한 명절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명절입니다. 며느리는 없지만 평화는 있습니다.